안녕하세요. 서사일 보충 수업 서쌤입니다. 지난 6월에 남북연락공동사무소가 폭파된 거 보셨죠? 아마 다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이 남북관계 파괴의 주범으로 이야기되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한미 워킹그룹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미는 알 것 같고 워킹그룹이 뭔가 해가지고 검색해봤는데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협의단을 의미하더라고요. 주로 FTA 같은 계약을 맺을 때 당사국들이 협의하는 창구를 의미하는데요. 그럼 요새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한미 워킹그룹은 뭐 하는 곳이냐? 보면 남과 북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소통하는 협의단을 말합니다. 혹시 이 말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대화하고 협력하는 건 남과 북인데 왜 우리나라와 미국이 소통하는 협의단이 꾸려진 걸까요? 이 한미 워킹그룹이 꾸려진 건 2018년 11월입니다. 출범을 앞두고 미국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가 한 말을 보면 이 워킹그룹의 성격을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을 2인승 자전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쪽이 알지 못하거나 생각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북관계를 남과 북이 알아서 풀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미국 정부한테 물어보고 상의하고 허락받고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같이 잘 상의하자는 건데 너무 삐딱하게 한미 워킹그룹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18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한미 워킹그룹이 한 일들을 보면 왜 다들 한미 워킹그룹을 평화 그리고 통일의 걸림돌이라고 부르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대화하겠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해리스 미 대사는 한미 워킹그룹을 언급했는데요. 남과 북이 맺었던 약속들이 어떻게 한미 워킹그룹에 의해서 저지당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성공단입니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자고 약속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미 워킹그룹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에 방문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워킹그룹에 말했는데요. 미국에서 이 논의조차 거부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하는 게 대북 제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물품을 전달하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개성공단을 재개하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해서 대화부터 좀 해보겠다는 건데 이 기본적인 것조차 미국이 승인하지 않아서 무산된 겁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면 어떻겠냐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미 국무부에서 또 등장해서는 대북 제재 사항이라면서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에도 해리스 미 대사한테서 똑같은 소리,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남북이 독자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통제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에 따라서 남북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이 한미 워킹그룹이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닌데요. 작년에 북한에서 독감이 유행해서 이 치료를 위해서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북에 지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미 워킹그룹이 또 제동을 거는 바람에 이것도 무산되었습니다. 타미플루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 대상도 아니고 정말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미국에서 왜 반대했냐면요. 타미플루 자체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이걸 이송하는 트럭이 대북 제재 대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한미 워킹그룹이 없던 제재도 찾아낸다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치료제를 운송하는 트럭이 대북 제재 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지다가 결국 지원하는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북에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개성공단, 타미플루 외에도 남북 철도 사업처럼 미국의 간섭 속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남북의 약속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한미 워킹그룹의 방해에 켜켜이 쌓인 불신들이 결국 지금의 남북관계 파탄을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엄연한 주권 국가이자 외교권을 가진 국가가 모든 남북 교류의 협력 사업을 미국의 간섭과 승인을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한미 워킹그룹을 두고 신조선총독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헌법 제1조부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허락을 받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목적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평화가 제1의 목적이죠. 그런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보다 비핵화가 제1의 목적입니다. 핵을 가진 국가가 세계 질서의 중심축에 있고 그런 나라가 많아지면 힘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핵을 이미 가진 국가들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국가들을 통제하려 드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고 비핵화 없이 평화 그리고 통일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 입장이 다르죠. 평화가 더 중요하고 통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자꾸 굴복하는 태도를 보이면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없고 평화와 통일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남과 북이 약속했던 대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이 만나 맺은 약속은 크게 3번입니다. 이 선언의 제1조 1항은 모두 민족 자주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기의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면 이런 대원칙 아래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해야 할 일들을 꼽아보았는데요. 먼저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합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한미 워킹그룹은 그 존재 자체로 약속했던 민족 자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민족 자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의 문제는 한미 워킹그룹이 아니라 남북연락공동사무소를 통해서 논의되어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당장에 8월에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전쟁 연습을 해왔는데요. 남북관계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한다는 건 북에 대한 도발과 다름없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코로나에 걸려도 우리나라는 검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한미군발 코로나19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통일부에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달라고 건의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는 일입니다. 비준한다는 건 이 4.27 판문점 선언을 법처럼 잘 지키겠다고 국민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인데요. 다시 남북관계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 21대 국회가 해야 하는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남북관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남북연락공동사무소 폭파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상태인데요. 4.27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분단선을 넘었듯이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남북관계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남북 정상이 분단선을 넘나들 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날을 바라면서 오늘 서쌤의 보충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끝! 빨리 모임 갑시다!